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김진중입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오늘 주말 뉴스는 숨막히는 폭염을 주제로 합니다. 폭염 속 우리의 오늘과 시원한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곳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는 내일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BTV 주말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밖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범벅인 요즘.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배달 음식으로 피서를 대신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빠른 배달 그 이면엔 온몸으로 더위와 힘겹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하루를 강현준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따가운 떼약볕 아래 몰려드는 배달 주문 하나라도 놓칠까 단 몇 분도 한눈 팔기 힘듭니다. 헬멧에 안전장구까지 몸은 온통 땀으로 가득 찹니다. 도로 한가운데 달궈진 오토바이 열기에 피부가 따가울 정도. 역대급 폭염에도 살기 위해 버팁니다. 습한 더위라고 하나 그거에 좀 몽롱해질 때가 있어요. 점심때쯤 되면. 그리고 이 또 아스팔트 도로가 열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버스 되면 거의 한증막 수준의 그 열기가 눈치가 보인다 그러나?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음식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뜨거운 아스팔트 복사열은 물론 차량들이 내뿜는 열기까지 하루 절반 이상 도로를 내달리는 이들에게 폭염은 그야말로 가혹한 용광로입니다. 택배 노동자 정대현 씨도 폭염이면 짐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먼지와 열기가 뒤섞여 숨까지 턱턱 막힙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더우면 그게 사람이 너무 지쳐버리니까 그게 더 힘들고, 농산물이 요즘 또 많이 오거든요. 농산물이 거의 뭐 20kg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거 들고 한 5층까지 올라가면 정말 힘듭니다. 고객들한테 이제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이제 그 시간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잠시도 쉴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엘리베이터 문 닫힐까 달리는 게 일상입니다. 속도가 경쟁인 배달. 오늘도 이동 노동자들은 쉼없이 달리고 또 지역 곳곳을 오릅니다. 유례 없는 폭염에도 여지없이 거리를 누비는 이들. 폭염이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견뎌야지 뭐. 올여름 견뎌야 되고 하여튼 이런 폭염을 잘 이겨나가면 좋겠고 또 그걸 주위 사회에서 좀 많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무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그늘이 있는 하천과 계곡의 시원한 풍경, 강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를 넘는 도봉산 입구입니다. 34도를 웃도는 도심과 달리 녹지를 갖춘 산 아래 도봉천에는 인근 주민들의 피서지가 됐습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7월 중순도 채 안 됐는데 서울의 첫 폭염 경보에 시민들도 이렇게 인근 하천으로 나와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나무 그늘을 찾아 돗자리를 펼치는가 하면 도봉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에 발을 담급니다. 어린아이는 자연 속에서 물장난이 더 재밌습니다. 저희 원래 미국에 사는데 이제 이번 주 가야 되거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 더 온다고 온 거예요. 시원하고 여기서 아이들도 잘 놀 수 있고 물도 깊지도 않고 깨끗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대신 나무숲 그늘과 하천, 계곡을 찾은 어른들은 어린 시절 물놀이 생각에 더위도 잠시 있습니다. 더위가 엄청 빨리 오는 바람에 물놀이를 더 일찍 시작하고 충청북도 충주 완전 산골 그랬는데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진짜 손주하고 그냥 물놀이 나왔더니 너무 시원하고 그대로 선풍기 필요 없고 에어컨 필요 없잖아요. 아주 좋아요. 행복하고. 집에 있자니 너무 덥고 짜증나서 시원한 계곡에 한번 나와서 물 담고 있으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여기는 자연 바람이라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저녁에도 더우면 나와요, 가까우니까. 도봉산 숲을 찾아 더위를 식히는 등산객들도 하산할 때는 손을 휘저으며 부채질하기 바쁩니다. 이처럼 서울은 이른 폭염에 국립공원 내 계곡이나 인근 하천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덥다는 말을 넘어 한증막 같다는 말이 나오는 여름입니다.
무더위 속 도심 한복판에서 오히려 춥다라는 말이 나오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에서 가장 추운 곳은 어딘지, 또 서울에서 이른바 쿨존은 어딘지 알아봤습니다. 여름철 서울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찾는다면 지하철이 의외의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원한 곳, 바로 지하철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열차 내 냉기 흐름은 중앙보다 양쪽 끝으로 몰리기 때문에 객실 중앙부보다 2에서 4도, 승객이 많을 때는 최대 6도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동이 적은 교통약자석 부근은 더욱 시원한데요. 에어컨 바람이 머무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하철이 너무 춥게 느껴진다면 일반 칸보다 1도 높게 운영되는 양냉방 칸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냉방 칸은 1, 3, 4호선에서 4번째, 7번째 칸이고 5, 6, 7호선은 4번째와 5번째, 8호선은 3번째와 4번째 칸이 해당됩니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양냉방 칸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외에도 서울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나 편의점, 은행, 통신사, 대리점 등의 기후동행 쉼터, 시 구립 도서관, 실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 쿨링포그, 서울숲 분수, 서대문 홍제폭포와 수변공원 등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야외 쿨존입니다. 지하철의 한 자리, 동네의 쉼터 한 공간이 무더위 속 작지만 확실한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숨막히는 폭염 탓에 일반 가정의 걱정도 깊어집니다. 바로 냉방비 폭탄 때문인데요. 냉방비 줄이는 에어컨 사용 꿀팁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울수록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요즘, 그만큼 에어컨과 선풍기를 트는 시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 요금이 걱정입니다. 평상시는 한 15만 원 나오다가 저 에어컨 틀면 30만 원 넘게 나와요.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여름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겨울보다 40% 이상 많습니다. 그렇다고 덜 틀자니 더위를 견디기 힘들고 마냥 켜놓자니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사용법 조금만 바꾸면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속형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정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이전에는 조금 절약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인버터형 에어컨으로 대부분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외출하실 게 아니면 한 3시간 안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시면 에어컨을 그대로 켜놓으셔도 오히려 껐다 켜는 것보다 전기세 절감이 되시고요. 냉방기기 사용법도 제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절전 모드 또는 에코 모드입니다. 에어컨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냉방이 필요한 순간에만 가동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냉방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습도가 높다고 제습으로 운전을 시작하는 건 금물. 냉방으로 시동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제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냉방 효율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좀 방해까지도 이제 거실에 틀어놔도 방해까지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빨리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해서. 네.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햇볕을 막고 문틈이나 창틈을 막아 이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에어컨 가동 시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차단시켜 실내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냉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문틈을 잘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터는 1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 실외기 주변 먼지도 수시로 제거해줘야 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전력 효율은 올라가고 고장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버튼 하나, 그리고 사소한 습관의 차이, 이 차이가 한여름 전기요금 걱정은 덜고 시원함은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날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중 하나가 냉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냉면의 유래와 종류,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이재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찰냉에 밀가루, 면에 한자가 쓰이는 냉면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몽전쟁 당시 몽골 제국이 메밀을 고려에 들여왔는데 메밀은 추위와 가뭄에 강하고 생육기간이 짧아서 함경도 또 평안도 등 북부 산간 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했습니다. 이 글루텐이 부족한 메밀의 특성상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압착 방식을 고안했고 면의 형태와 쫄깃함을 유지하기 위해 차갑게 먹게 됐습니다. 냉장 기술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겨울에 저장한 차가운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었던 것이 냉면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냉면은 온돌방에서 먹는 겨울 별미였던 겁니다. 이 별미는 입소문을 타 조선시대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게 됐고 특히 이 고정은 이 냉면 마니아로 알려져 있죠. 이 냉면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냉장 기술과 유압식 제면기가 만들어지면서 여름에도 냉면을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양반과 여성들을 위한 배달 문화 정착과 함께 MSG 등 화학 조미료의 탄생도 한몫했습니다. 냉면은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대표적인 기방 음식이었습니다. 냉면 육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면에 쓰였던 메밀에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은 알코올 해독을 도와줘 해장으로 좋았기 때문에 술과 함께 즐겼습니다. 냉면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크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양냉면은 메밀면을 쓰기 때문에 면발이 상대적으로 굵고 면이 툭툭 끊기면서 부드럽습니다. 동치미 국물이나 소고기, 또 꽁 육수에 삶은 계란, 편육 등을 고명으로 얹은 냉면입니다. 함흥냉면은 감자나 고구마 전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면이 얇으면서 쫄깃쫄깃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맵고 달고 짠 강한 양념과 명태, 홍어회를 섞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냉면도 먹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무척 더우시죠? 폭염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어서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함흥냉면을 먹으러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함흥냉면은 함흥 지역에서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 메밀이나 밀을 재배하기가 어려워서 고구마 전분이나 또 감자 전분을 활용해서 만든 것이 그 유래가 됐습니다. 이 고구마 전분 등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면들은 사실 메밀면에 비해서 약간 풍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비빔장을 같이 비벼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이 함흥냉면을 먹기 전에는 따뜻한 육수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해장되는 느낌인데요. 자, 함흥냉면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냉면이 대표적인데요. 오이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명태나 가오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먹기 전에, 비비기 전에 이 회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쫄깃쫄깃하고 새콤달콤한 게 입맛을 훅 땡기네요. 비벼볼까요? 이게 비비기 전에 비빔면은 잘 비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찬 육수를 조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넣어서 열심히 비벼보겠습니다. 자,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면에 비벼서 보시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비해서 얇고 이렇게 길게 뽑아질 수 있습니다. 먹어볼까요? 면이 쫄깃쫄깃한 게
입안으로 콕콕 들어오네요. 이 더운 여름에 먹는 방식이 어떻든 간에 이 냉면 한 그릇 먹으면 그것이 바로 피자 아닐까요? 언제든 맛있습니다. 서울에는 맛있는 냉면집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전부 다 찾을 수는 없고 50년 이상 맛을 유지하며 서울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을 지도로 알아봤습니다. 자, 중구에는 특히 유명한 냉면집이 많습니다. 1946년에 개업한 우땡옥은 감칠맛 나는 슴슴함과 메밀의 풍미로 소문난 곳입니다. 1953년에 나란히 개업한 오장동 흥땡집과 함땡냉면은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웨이팅에 항상 있는 곳이죠. 여의도에는 1972년에 개업한 정땡면옥이 있고 영등포의 터줏대감 함땡냉면도 숨은 고수입니다. 1970년대에 개업한 마포구의 을땡대는 건냉, 즉 얼음을 제거한 냉면으로 유명하죠. 여름의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즐기면 일찍 찾아온 무더위도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재원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자칫 놓쳤다가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상 속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생활 정보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강현준 기자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면서 일상에서 더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닌 오히려 작은 부분인데요. 사소하지만 방심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등산하는 분들이라면 시원한 약수에 손길이 가실 텐데요. 무심코 단 한 모금 들이마시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지하수에 예여신이아균 등 병원성 미생물 번식이 급속도로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육회나 익히지 않은 해산물 등 날것, 어패류 섭취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어패류는 흐르는 물에 씻어 섭씨 85도 이상에서 1분 넘게 가열하고 육류 역시 안쪽까지 완전히 익혀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싱싱해 보인다고 방심했다가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의 세균성 식중독 위험을 놓칠 수 있어서입니다.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입니다. 열이 잘 빠져나가는 환경인지 실외기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통풍을 방해하지 않는 실외기 덮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실외기에 이물질이 쌓이면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오르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열 교환기의 경우 물 세척도 가능하지만 핀을 변형시킬 수 있어 적당한 압력으로 조심스럽게 뿌려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방심하기 쉬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서울에서도 바나나가 열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온실에서도 자라고 야외 농장에서도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을까요? 서주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도시농장. 수많은 작물 사이로 이국적인 나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자주색 꽃의 길쭉한 열매, 바나나 나무입니다. 이 농장에서 바나나 나무를 재배한 거는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처음 열매가 열린 건 약 5년 전. 지난해부터는 매년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바나나 나무는 겨울철 온실에서 키웁니다. 5월이면 밖으로 옮겨 심습니다. 처음 열매가 열렸을 때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탓인지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꽃이 핀 거예요, 그냥. 놀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후가 그만큼 이제 아열대로 바뀌었구나. 그 전에는 한 6월이나 돼야 이게 이 바깥에서 심었는데 요즘은 5월만 돼도 밖에서 심을 수가 있을 정도로 날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서울에서 바나나가 자라는 곳 또 있습니다. 관악구 강감찬 도시농업센터에서도 바나나 열매가 2년 연속 열렸습니다. 바로 옆에는 망고나무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 과연 이상기온과 기후변화의 영향일까? 전문가들은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 재배가 힘든 건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 때문이지 그 시기만 잘 지나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바나나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평년 기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열대 과수에 바나나 같은 데 난방비가 좀 덜 들어서 유리한 장점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바나나 같은 경우는 25에서 28도 정도가 생육 적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온도에서는 당연히 다 재배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기후변화가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를 무시할 상황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구온난화로 2050년에는 아열대 기후대가 전체 국토의 55.9%까지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 미래 과일 재배 지도가 바뀔 거라고 경고합니다. 서울산 바나나는 물론 앞으로는 다양한 서울산 열대 과일들이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기록적인 더위가 반복되며 이제 기후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970년대 8.31이었던 폭염 일수.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어 16.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일수 역시 그 수치는 과거와 비교해 현재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이상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이 폭염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 지구는 지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해법은 바로 탄소 줄이기. 그 시작은 일상 속 실천일 텐데요.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연간 15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이렇게 뽑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김없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심 속 숲은 여름철 지표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는 일은 지구를 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승용차 운행을 줄이면 교통부문 탄소 배출은 크게 낮아집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시민의 실천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맞물릴 때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은 완성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춘다는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선택인데요. 뜨거운 여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를 식힐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지구온도 1도를 낮추기 위한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도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너머 우리가 지켜야 할 지구와 이웃을 떠올려보는 주말이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든든한 소식과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